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일룬. 뒤에서 네. 다시 가르나초. 이거 열렸는데요. 가르나초. 골! 네, 이른 시간에 골입니다. 우와. 가르나초 1대0으로 앞서가네요. 맨유가. 오, 이거 위험합니다. 자, 오나나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게 오나나의 실수였군요. 예. 이런 미스를. 네. 오나나의 킥이 위험했죠. 갈라타사라이 선수 쪽으로 갔고 부페! 오! 우와! 모았다 우와! 골! 브루노 페르난데스! 우와. 엄청난 중거리 골이 나왔습니다. GSC 오, 다시 토레이라 GSC 잘 빼줬다. 여기서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야, 이거 GSC 이번엔 패스 좋았다. 네 카드 나오네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 갈라타사라이가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굉장히 좋은 위치. GSC! 오! 골! 우와, 벽을 관통하는. 우와! 벽을 넘기는 게 아니고 벽 사이를 그니까요. 관통하는 형태로 때렸어요. 우와! 따라서. 한 골 따라갑니다. 2대1. 크로스. 어우. 우와, 역금을. 역금을. 방금도 굉장히 날카롭게 갔습니다. 간타사라이의 공격. 오! 골!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갈라타사라이 수비가 맥토미니. 무너지네요. 야, 근데 이건 너무 그니까요. 그냥 풀이었다. 와, 맥토미니가 세 번째 골에 성공합니다. 아, 근데 갈라타사라이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너무 손쉽게 공간을 열어주네요. 자, 이번에는 GSC가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이번에도 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너무. 우와, 이게 뭔가요? 오나나 뭐야? 오나나 또! 와, 오나나 왜 저래? GSC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오나나 골키퍼 쪽으로 갔는데 잡아도 놓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야, GSC. 아니, 오나나 왜 갈라타사라이만 만나면 그러죠? 저번에도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오나나가 미스해가지고 실점했던 네. 거였잖아요. 골문 안으로? 감스트님 또 이거 하겠네요. 이걸 이렇게 쳐내야지. 이걸 이렇게 쳐내야지. 계속 갈라타사라이가 공격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좋았습니다. 슛! GSC의 미친 패스 이은 아크틸. 아크틸커글루. 얘 저번에도 골 넣었던 애거든요. 맨유전에. 자, 이게 와, 진짜 난리다. 이게 3대3까지 가네요. 자, 갈라타사라이가 맨유를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 시작할 때 갈라타사라이 홈팬들이 보여준 그 카드 섹션 있잖아요. 웰컴 투 헬. 예. 오늘 경기를 딱 대변하는 그 말이 아닐까.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예. 진짜 지옥에 있는 그 정말 무서운 사람들처럼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쓰러질 듯 하면 일어나고, 아까 좀비 같다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약간 응원도 원래 좀 상당히 그렇죠.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 경기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네. 좀 이물질 투척되는 장면들도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런 가운데 네. 사실 그래도 맨유가 이 경기에서 계속 먼저 앞서 나가면서 승리를 잡는 모습들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말 그대로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할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갈라타사라에게 유리한 분위기였어요. 홈팬들의 응원도 일방적이었고, 예. 그런데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르나초의 골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예. 멋있게 골이 터졌었죠? 그리고 또 이제 부페의 중거리 슈팅에서도 그 골도 굉장히 멋있었죠. 멋있었어요. 예, 멋있었던 데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갈라타사라의 수비도 조금 문제가 있었죠. 네. 너무 열려 있었죠. 특히 이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쪽이 너무 열려 있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 갈라타사라의 선발 라인업을 조금 볼 필요성이 있는 네. 거거든요. 원래 그 갈라타사라이는 다빈손 사체스가 핵심 수비수긴 해요. 그렇죠. 토트넘 팬들은 그게 무슨 으잉?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수비의 핵 갈라타사라이에. 실제 그리고 지난 그 맨유전에 승리했을 때도 물론 다빈손 사체스가 수비에서 조금 불안한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은 네. 두 골에 관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었는데 그 다빈손 산체스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네. 이번 경기에 결장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게 연쇄 효과가 있었는데, 원래 그 아이안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센터백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나비 효과로 수비형 미드필더는 누가
섰죠? 바로 은돔벨레가 나온 건데 은돔벨레. 은돔벨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니 그쵸. 그냥 이 선수 패스는 잘해요. 뭐 이번 경기에서도 패스 성공률 100% 기록하긴 했거든요. 패스 100%예요? 네. 몇 근데 회 했죠? 물론 15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100%. 예, 근데 네. 문제는 이 선수의 그 설렁설렁 뛰는 이런 그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럼 수비적인 역할을 오늘 좀 맡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돔벨레가 좀 스피드가 느리고 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기여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특히 이제 부페의 중거리 슈팅 장면은 딱 이제 그러니까 포백 앞에 있는 선수들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은돔벨레가 커버를 해주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토레이라가 자연스럽게 많은 위치를 커버했어야 되고 사실 그래서 토레이라가 막판에 좀 큰 실수 범할 네. 뻔했잖아요. 거의 마지막에 다리가 풀렸더라고요, 토레이라가. 은돔벨레가 적게 뛰는 만큼 토레이라가 같이 옆에 나왔던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많이 뛰어줬는데 공격적으로 가난다고 수비도 해야 되고. 원래 뭐 토레이라는 하얀 캉테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많이 뛰는 선수긴 하죠. 빨빨대면서. 네. 예, 근데 그런 토레이라가 다리가 풀릴 정도로 네. 커버를 해줬어야 됐다. 네.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서 맨유가 먼저 2대 0으로 앞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그리고 또 저는 거기서 주목해볼 포인트였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2명 가르나초와 부페가 딱 골을 넣고 세레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다. 뭐 약간 이런 거 하고 약간 그 가르나초는 네, 이렇게 이렇게 했었고 하고 부페는 기기 시끄럽다. 원래 이거는 그 부페가 평소에도 하는 셀레브레이션이긴 해요. 근데 네네. 이제 가르나초 이거는 약간 그쵸. 조금 도발성에 약간 세레머니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2대 0을 앞서 나가는 걸 보고 와 맨유 대단하다. 이 힘든 튀르키예 원정길에서 이렇게 2대 0으로 이른 시간에 그것도 앞서 나가나 했는데 역시 이 지에시라는 엄청난 킥력을 가진 선수가 갈라타사라에 있었다는 거. 예. 그 이후에 프리킥 기회를 얻어낸 지에시가 29분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또 골에 성공을 합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잘 준비된 프리킥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오나나가 니어 포스트를 버리고 파 포스트에 서 있었어요. 이거는 네. 근데 어느 정도 유도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벽을 넘겨서 차게 유도해서 이쪽을 달려가서 맞겠다라는 포석이었는데 네.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이제 파 포스트 쪽에 선수들이 벽을 서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빠졌고 지혜씨가 그쪽으로 네. 역으로 허를 찌르게 프리킥을 찬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나나가 니어포스트 쪽으로 달려가다 역동작이 걸려가지고 네.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수를 썼는데 그 수싸움에서 지혜씨가 한 수 위였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골이 터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맥토미니의 골도 터졌고 그래서 이것도 3대1 상황이 돼버리니까 완전 그 이후로는 맨유가 좀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 같았거든요. 3대1이 약간 되고 나서. 그랬죠. 그러면서 좀 그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힘이 빠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쳐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교체 카드를 쓴 거죠. 60분경에 은돔벨레와 메르텐스를 빼고 이제 올리베라와 아크치르코울루를 이제 투입을 한 건데 이게 또 이제 적중을 어느 정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레벨도 어느 정도 채워졌고 또 이제 아크치르코울루가 또 이제 빠른 스피드로 계속 이제 침투를 하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이런 가운데 또다시 프리킥을 얻어낸 상태에서 그쵸. 여기서 좀 부페의 파울이 좀 아쉽긴 했었죠. 그게 정말 그 지혜씨가 사실 그 첫 번째 골도 프리킥으로 멋지게 넣었기 때문에 프리킥을 좀 내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약간 위험한 위치에서 부페가 파울을 했고 물론 뭐 그 위치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했어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일단 지혜씨의 킥 구질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 오나나 골키퍼가 이 갈라타사라의 두 번째 골은 지혜씨의 그 휘어져가는 궤적이 좋긴 했지만 오나나가 거의 그러니까 골문 안으로 이렇게 던졌거든요 마지막에.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나나의 이러한 선방? 하려고 했던 그 노력? 왜 글로 이렇게 보냈을까요? 모르죠. 오나나가 이런 미스가 이번 시즌에 은근 많아요.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들이 은근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이제 62분에 나오면서 3대2 스코어를 만들었고요. 근데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딱 그 65분이 넘으니까 너무 지쳤어요. 선수들이 뛰지도 못하고 스피드도 느리고 수비적으로 공간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야 갈라타사라이가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다시 한번 지혜씨의 환상적인 또 패스가 한번 나왔고. 네, 그러니까 원터치로 돌려주는 패스를 줬고, 네. 이걸 받은 아크티르코우루가 이제 치고 가다가 각도가 조금 없는 곳이었음에도 네.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3대3이 됐고, 네. 이후에는 양팀 다 이제 교체 카드를 넣고, 그러면서 막판에 맨유가 조금 몰아치긴 네. 했어요. 네. 하지만은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6탄방어로 막아내면서 네. 경기는 이제 3대3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네. 이번 경기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갈라타사라이가 조금 더 주도한 경기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점유율도 58대 42였고요. 슈팅 숫자가 16대 17이긴 했지만요. 네. 유효 슈팅이 이제 그 갈라타사라이가 8, 맨유가 4. 2배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협적인 위치에서의 슈팅들을 네. 갈라타사라이가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반면에 이제 맨유는 막판에 좀 막 3대3에 이제 막판에 이제 조금은 막 때린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가 더 공격을 주도했고, 이건 네.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공격 네. 위협도 그래프 제가 이제 띄워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갈라타사라이가 공격을 계속 주도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참 오늘 경기 멋있었던 게,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선수들이 다리가 풀려도 너무 네. 지쳐도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비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좀비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네.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 2대3 역전패를 당했을 때도 그렇죠. 그때 어땠냐면요. 맨유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바로 쫓아왔어요. 또 다시 리드하는 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다시 쫓아온 데다가 네. 그때도 오나나가 패스미스 범하면서 역전골까지 허용하면서 2대3으로 패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2대0으로 먼저 나갔어요. 근데 한 골 추격한 거 그렇다 쳐요. 네. 근데 다시 또 골을 넣으면서 이때는 흐름이 진짜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완전 분위기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물론 네. 또 여기서도 오나나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평점을 저희도 이제 경기 끝나고 확인을 했는데, 오나나 골키퍼가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엄청 낮은 평점을 받았어요. 4.4, 폼목 기준 4.4, 그리고 소파 기준은 5.7 이렇게 받았는데, 5.9 소파 기준. 사실 오늘 경기 맨유는 공격적인 선수들은 다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격도 뭐 골도 일찍 나왔고. 다는 아니고요. 예, 호일룬하고 이제 안토니는 맞다. 조금 아쉽긴 했죠. 호일룬 좀 아쉽긴 했어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 가르나초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멋진 이제 에버턴전이었죠. 네. 예, 바이시클 킥 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골 장면도 터치도 상당히 잘 가져가면서 각도 없는 곳에서 골을 잘 넣었고, 부페도 사실 골대 맞춘 장면도 있었거든요. 부페가 중거리 슈팅 막판에. 경기 막판에. 그게 들어갔으면 이제 경기 결과 뒤바뀌었겠죠. 네. 그 정도로 그나마 그래도 맨유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공격 쪽은 조금은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다. 맞아요. 왜냐면 맨유의 가장 큰 문제가 공격진들이 골을 넣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그래도 공격수들의 그 흐름은 가져올 수 있었고, 네. 맥토미니가 이번 시즌 스코틀랜드 대표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득점 포텐이 터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은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문제는 오나나 골키퍼의 계속 지속적인 이런 미스들. 사실 그거 최근엔 좋았거든요. 네. 최근 그 리그에서 맨유가 그래도 6경기에서 5승을 기록을 했을 때는 오나나 골키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래 오나나가 지난 시즌 인테르에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하고 리그에서 도리어 살짝 부진했었는데, 이번 시즌 champions 리그만 오면은 이런 왜 그럴까요? 챔스에서 잘했던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니까 뼈 아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린델레프도 좀 부진했죠. 이번 경기에서 못 쫓아갔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그 갈라타사라이 공격수들의 그런 침투들을, 린델레프가 원래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못 쫓아가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맨유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거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맨유는 이제 자력으로 16강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4위에 위치하게 됐고요. 맨유는 결국 여전히 그러니까 4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하고 코펜하겐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을 바이에른과 코펜하겐의 네. 그 5차전 경기 결과까지도 지켜봐야 돼요. 네. 반면에 갈라타사라이는 설령 코펜하겐이 바이에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네. 본인들이 코펜하겐 원정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그쵸. 자력으로 16강에 갈 수는 있어요. 네.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자력으로 갈 수 있냐, 자력으로 그렇죠. 아예 갈 수 없냐. 그렇죠. 진짜 맨유는 기도하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심지어 맨유의 마지막 상대는 비록 올드 트래포드라고 하더라도 바이에른이고요. 쉽지 않은 상대죠. 바이에른 뮌헨. 자, 이게 여러모로 맨유에게는 16강 진출을 하기 위한 그 루트가 많이 잘 안 보여요. 기다려야 되고 상대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네.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해봐야죠. 그렇죠. 희망은 예.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바이에른이 코펜하겐한테 승리하기를 기도를 해야죠. 네. 일단 당장 이거부터. 이 경기부터. 예. 아니면은 최소 바이에른이 지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러면 맨유도 바이에른을 응원하게 되고 당연히 갈라타사라이도 바이에른 뮌헨을 응원하게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한 팀이 앞서 나가면은 그쵸. 그 팀이 그냥 전부 다 승리 거둬주기를 차라리. 그렇게 되는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코펜하겐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경기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